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지역에서만 주택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고요. 지금껏 하자 없는 집을 지었다고 자부하는 휴먼홈 소장 최통일입니다. 이 영상들은 집 짓기를 준비하면서 해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피하고 싶은 10가지, 그 두 번째, 설계와 다른 시공.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면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도 좋은 설계도면으로요. 설계가 잘 되어야 집 짓기가 편하고 또 건축비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왜 그려진 설계도면대로만 작업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할까요? 설계도면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어느 형태를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감재와 시공 방법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공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낮은 금액의 시공을 원하는 건축주가 많이 있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공사 수주만을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니 자재나 시공법을 바꿔서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은 충분한데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충분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이윤을 높이거나 또 다른 곳에 하청을 넘겨 공사를 하게 되니 공사에 사용되는 금액이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역시나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설계가 잘못되어서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어느 특정 부분의 설계가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이대로 했다가는 분명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를 하시는 분께서 문제가 없도록 작업을 했을 거라 보지만 아무래도 시공에는 좀 약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간혹 현장에서 설계도 문제로 시공사와 마찰이 있기도 합니다. 또 설계 역시 낮은 비용으로 하려는 일부 건축주가 있는데요. 그러한 비용으로 작업된 설계도면의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와 외부에 세심한 디테일한 도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설계를 위한 작업비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런 세심한 도면을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설계비에 있어서는 설계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건축주들이 설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설계비를 지불해서 좋은 설계를 하시려는 분들이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비용으로 좋은 설계를 한다는 것, 그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집짓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짓기를 준비하신다면 우리 초딩님들이 깊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피하고 싶은 10가지, 그 세 번째, 견적과 다른 시공. 설계를 다 끝내고 시공업체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막상 짓고 나니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쟁이 있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시공회사들이 바꿀까요? 눈 뜨고 코 베인다, 코 베인다. 기초는 어떻게 하고 또 골조는 어떻게 하고 현관문과 창문은 얼마짜리 또 어떤 등급으로 하고 저 같은 시공자들이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좋은 것으로 해드릴게요. 잘 지어드릴게요. 시공자들은 이렇게들 얘기했는데 정작 집을 지을 때는 짓는 과정을 보니 짓고 나서 보니 지켜진 것들이 없어요. 그럼 왜 다르게 시공을 할까요? 앞서 두 번째 내용들처럼 비용이 적어서 그리고 이윤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르게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계약을 할 때와 그 이후에 착공, 공사 중간 또 완공 때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지난 후가 됩니다. 그 사이 말로써 이야기했던 것들은 잊혀진 기억이 돼요. 명확하지 않게 된 견적서 상의 내용은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없는 분쟁의 요소가 되어 있게 됩니다. 견적서가 있지만 견적서 상에는 간단한 내용과 금액이 있을 뿐 세부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라도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각 제품과 시공 후의 세부적인 명시가 또한 없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시공자가 건축주를 위해 더 챙겨주는지,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지에 따라 집의 완성도, 품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시공을 하다 보면 건축주가 갑인데도 불구하고 의리되는 경우가 많죠. 건축주는 평생 한번 짓는 집이라서 시공자에게 집 잘 지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볼 때마다 잘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도 하고, 시공자는 어떻게 해요? 언제부터 계약 후에는 어깨를 어깨가 좀 좁아요. 어깨를 쫙 펴고 큰 소리 치고. 이건 건축주들이 모두 착해서 그래요. 또 반대로 시공자들이 모두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만약 견적서상에 현관문이 5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시공 때 시공자가 300만 원 하는 현관문으로 설치를 했어요. 누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찾아낼 수 있을까요? 못해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찾아요? 그냥 견적서에 현관문 무슨 등급 얼마. 그래서 이런 일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글로 된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주 입장에서 볼 때 확인하기 쉽게 최대한 사진 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된 시방서라는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주택시장에서 시방서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휴먼홈 PR 잠깐 하면, 저희가 오래전부터 시방서가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상담 때도 그렇고 글로도 그렇고. 최근 들어 건축주도 그리고 시공사들도 요즘에는 시방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휴먼홈은 십수년 전부터 저희가 짓는 모든 집에서는 이 시방서를 만들어서 건축주와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하자가 없어요. 이 시방서를 잘 운영을 하면 건축주가 굳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하나 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도 많죠. 집 지을 때 현장 가서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거 감시.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바꿔치기 하나나 이런 거 체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왜 그렇게 하는가 싶기도 한데, 여튼 예, 저희는 절대 그런 거 없다는 거. 예.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도면으로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는데 견적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견적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도는 있지만 도면에 있는 정보는 시공이나 견적에 필요한 내용으로는 부족함이 많은데요. 설계도에서 볼 수 있는 정보량을 굳이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설계도면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한 60% 정도 될까라고 저는 봐요.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 시공사가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나름 풀어서 그것에 맞는 비용을 견적에 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 설계 도면에는 인테리어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인테리어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정들에서 예를 보면, 우리 초딩님이 하나의 도면을 가지고 세 곳의 시공자에게 견적 의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럼 A 시공자는 도면을 보고
최고의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비용을 잡고, B 시공자는 그보다 좀 빠진 방법으로 비용을 잡아요. 그리고 C 시공자는 오직 계약만 생각해서 최저 비용으로 잡아요. 어떻게 그럼 건축주는 이왕이면 비용이 낮은 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일부 시공사들이 견적을 낮춰 계약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공사로 채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나 B나 C 업체들은 설계 도면에 없는 부분들을 각자 해석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설계 부분이 바꿔서 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디테일한 도면과 시방서가 있다면 설계와 다르게 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